네, 저희 동네가 이게 전기가 그 쓰레기 태워 갖고 나오는 재활용 발전을 이용하는 그 발전소가 가까워 갖고, 그래서 그런지 이 노이즈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BT298A 2차 개조를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개조를 하고 나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블루투스 발진부 문제가 있었거든요. 발진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블루투스 발진이 나는 게 블루투스로 전화를 해서 커넥팅이 되면은 스피커에서 부하고 발진이 올라오는데, 그걸 그 전기기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기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전기기는 이 블루투스 수신부 라인이 이게 노출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전원부에 이렇게 타이로 묶여 있었거든요. 혹시나 이것 때문에 그런가. 왜 그러냐면 이 아이코어가, 이 전원 트랜스가 전기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이게 자석 누설이 있거든요. 자석 누설이라는 게 그 자석화된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여기 타일이 묶여 있던 거를 제가 풀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발진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예. 주의해서 어느 정도 해결은 했습니다. 그 발진에 대한 것은 요 라인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요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노이즈가 끼는 것 같아 갖고 수신기 콘덴서를 지금 교체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수신기 콘덴서가 보시다시피 두 개가 있거든요. 이 두 개를 교체를 해서 아마 상태를 좀 확인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오디오 쪽에 낭설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락 음악은 화력 발전소의 전기로 쓰는 게 좋고, 클래식은 수력 발전소, 그러니까 메탈은 원자력, 그리고 풍력은 노이즈가 많아갖고 뭐 쓸데없다. 근데 저희 동네가 이게 근데 전기가 그 쓰레기 태워갖고 나오는 재활용 발전을 이용하는 그 발전소가 가까워갖고, 그래서 그런지 이 노이즈가 좀 있습니다. 약간 고역 쪽 노이즈는 많이 줄었는데 중역대 노이즈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는 세라믹 콘덴서가 그런 영향을 있지 않은가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글쎄요 그게 정확하게 저도 몰라서 이 부분 일단 놔두고 기존에 교체하지 않았던 전원부하고 여기 라인 입력단 그리고 볼륨단 쪽에 콘덴서를 교체해서 좀 확인해 보면 안 되는가. 교체하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교체를 해 보려고 지금 부품을 주문했고요. 부품들은 제가 설명란에다 다 입력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할 게 뭐가 있냐면은 오퍼앰프의 IC를 기존에 있던 거가 이제 저음이 좀 많이 나오고 대역도 좀 넓은 IC였는데, 기존에 게 OPA 2132PA였거든요. 뭐 고급이라 그러면 상당히 고급 부품이었는데, 그걸 조금 더 그레이드를 좀 낮춰갖고 OPA 227PA를 바꿨습니다. 요거는 완전히 성향이 다른 게, 그전에는 저음 위주의 성향이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고음 위주의 성향의 칩으로 제가 교환하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커플링 콘덴서가 지금 NKP가 꽂혀 있는데, 이 NKP를 비마로 바꿨습니다. 비마로 바꿔보려고 지금 비마를 주문했어요. 블루투스 다부터 교체를 좀, 100마이크로패러드 16V짜리는 100마이크로패러드 50V짜리 리치콘 KW로 바꾸고요. 이쪽 그리고 이 파란색은 ES 무극성입니다. 무극성인데 또 뭐 전극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기존 거보다 되게 크죠. 예, 커서 이렇게 눕혀 갖고 부품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주신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한쪽 소리가 작아요, 소리가 안 나요. 예, 요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소리가 작은 거는 통전은 지금 다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부품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인데 그 부품이 위치가 바뀌어 갖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소리가 작으신 분들은 부품 위치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소리가 안 나는 분들은 원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납땜이 잘 안 된 거죠, 솔더링이. 그래서 그 솔더링한 위치를 표기해 두셨다가 뒷면을 한 번씩 다시 솔더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기판하고 부품하고 딱 부착이 안 됐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솔더링을 하실 때 좀 꼼꼼히 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고요. 극성이 바뀌어갖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은 전원을 인가하면은 그냥 바로 빵 터집니다. 이게 뭐 TRM프나 그 수리를 할 때 일산에 있는 필전자라고 사장님하고 친분이 지금 한 25년 넘었죠. 제가 초급장교 때 거기 드나들기 시작해갖고 아직까지도 전화통화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여쭤보니까 이 영향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라고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전원부 쪽에 문제하고 이 톤 컨트롤 자체가 이 컨트롤러 가변 저항이죠. 이것도 저항의 자재나 뭐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뭐 설계가 아니고 부품들이 굉장히 저급한 부품들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노이즈가 생길 가능성도 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좀 약간은 경질된 소리가 난다. 네, 그렇게 여쭤봤더니 좀 딱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OP앰프의 영향은 아니고, 이런 부속에 의한 영향, 그리고 이게 콘덴서의 내압을 너무 많이 잡아서 조금 약간 딱딱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걸 풀어주는 거는 내압을 좀 낮추는 거. 그러니까 뭐 650V 뭐 250V 있는데 거기에 거의 맞춰서 부품을 교체를 하는 게 아마 기존보다 좀 부드럽게 만들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킨 부품들은 최대한 여기에 기존에 있는 부품에 가까운 부속들을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이 비마가 좋은 게 뭐 우리가 많이 하는 뭐 크렐이나 마크레빈슨이나 뭐 이런 맥킨토시 같은데 상당히 많이 사용이 돼요. 거기다 이게 빨갛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 독일에서 만든 비마거든요. 이게 비싼 오디오들은 대부분 이걸 쓴다고 보시면 되고, 니치콘 같은 경우도 뭐 전해 콘덴서나 뭐 콘덴서들 좋은 건 굉장히 비싼 거죠. 비싼 건데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음악을 들으시면서 댐핑감을 좀 그러니까 타격감을 좀 높이는 부분 튜닝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전원부 보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전원부 보강을 이제 하실 때 이게 큰 용량으로 바꾸는 거는 뭐 어지간히 큰 용량 뭐 두세 배 정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거의 뭐 구분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큰 거를 좀 바꿔주시는 겨. 그리고 앰프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출력석입니다. 출력석. 네, 이 트랜지스터가 뭐 IC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IC나 뭐 트랜지스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앰프의 성격을 만든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빈티지 70년대 80년대 마란찌나 뭐 산수이 뭐 이런 거, 파이오니아 이런 거 중고장터에 팔면서 이 출력석 교체된 것들이 가끔 거래가 되거든요. 이 출력석 교체된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원래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출력석도 이게 가격을 찾아보니까 0.28불인가 그 정도 하더라고요. 50개 한꺼번에 샀을 때 0.28불. 원래 ST 마이크로
릭에서 나온 제품이 7377인가 뭐 그런데 그 제품 자체가 1.28불입니다. 그러니까 1,500원 정도 하는 거지, 1,500원. 근데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 카피를 하면서 200원대, 200~300원대까지 낮춘 거죠. 근데 기본 바탕이 나쁘지 않은 거라서 출력이 뭐 300W 써 있어갖고 뻥뻥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4.4V 걸려 있을 때 한 30W 정도 나오니까 SD 거는 35W 나오는데 이건 30W로 설계가 됐더라고요. 근데 뭐 20W로 이게 인가 전원이 12V니까 뭐 한 20V 4ohm에서 한 20W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럼 8ohm 스피커에 물렸을 경우에는 10W 전후 그 정도 나오는 출력일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지금 집에서 쓰는 게 230W짜리 앰프를 쓰고 있지만은 230W짜리 앰프 그 메타에 찍히는 거 보면은 가정에서 들을 때 1~2W밖에 안 쓰거든요. 진짜 큰 소리로 들어야지, 귀가 아플 정도로 큰 소리로 들어봤자 한 4~5W 정도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10W 전후 정도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가정에서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출력이고요. 기본 설계가, 출력사업 설계가 좋다 보니까 아마 소리가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소리가 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아답터 쓰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이제 비마 요거 하나 붙어 있는 거 요거 안 쓰셔도 됩니다. 굳이 여기는 아답터를 사용하면 요게 전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셔도 되고요. 요 두 개만 사용하시면 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요거 하나가 보이실까 모르겠네. 패턴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너무 오래 지져 갖고 그렇거든요. 이게 원래 싸구려 기판이라 갖고 비싼 기판들은 안 이런데,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옆에 코팅이 된 파란 부분을 조금 까세요. 칼로 살살 긁으면은 까지거든요. 이런 경우 당연히 냉납돼 갖고 소리 안 나겠죠. 아마 소리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깐 부분까지 납땜을 해갖고 지금 고정을 어거지로 시켰거든요. 더 이상 안 만지겠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잡아 뜯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거였거든요. 안 빠진다고 잡아 뜯지 말아라 했던 게 이 이유였는데, 제가 결국은 실수를 해버리네요. 40대 중반부터 노안이 오기 시작해갖고 지금 50대가 되니까 노안이 더 심해져갖고 안경을 2개를 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체가 지금 다 됐고요. 첫 번째는 전원부, 그리고 커플링부 하나, 그 라인 쪽으로 가는 부분, 마이크 단자 2개.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그리고 커플링 NKP에서 비마로 지금 교체가 됐고요. 끼실 때 발 위치 정렬 잘 하셔갖고 완전히 꽉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나중에 쇼트 나면은 이 칩 날리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발 정확하게 잘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저도 오디오 쪼물딱거리기 시작한 지 한 20년 되거든요. 여태까지 쪼물락거리 했으니까 꽤 오래됐죠. 근데 이게 뭐 오디오 낭설이라고 하는 현실이죠. 현실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스위스에 있는 무지하게 비싼 오디오 회사에서 수백만 원짜리 DVD를 출시를 했는데 껍데기만 그 회사 거고 알맹이는 일본제 파나소닉 17만 원짜리 기판과 부속 리모컨까지 공용해 갖고 팔아먹은 적이 있는데, 그게 중국 네티즌들에 의해서 발각이 됐었죠.
회사 회장이 와서 한 그 인터뷰한 내용이 있죠. 오디오는 감성이다. 전원선을 비롯해서 커넥터 연결하는 RCA 뭐 라든가 아니면 뭐 바나나 단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피커선 그 중간에 이제 커넥터 이런 것들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스피커선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 원짜리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악을 듣는 게 아니고 오디오를 듣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음악을 듣는 게 중요하지 오디오를 듣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예전에는 저도 한때 오디오를 들었죠. 예, 오디오를 들었는데 이렇게 집착을 하고 싶은 생각은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디오 엄청 좋은 거 갖고 계신 분들 집에 수천만 원짜리 거의 억대에 가까운 세트를 보유하신 분들도 제가 뭐 가정을 쫓아가고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예. 그런 분들 대부분 예전에 CD나 LP 시대에도 음반들 1000장 이상 갖고 계신 분 거의 못 봤어요. 지금이야 이제 인터넷 뭐 스트리밍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달되기 때문에 음반에 대한 구애 같은 게 그런 게 없겠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LP나 CD가 있어야지 음악을 듣는데요. 심지어는 수천만 원짜리 시스템에다가 노래방 기계 연결해갖고 가라오케로 쓰시는 분도 봤고요. 예전에는 그랬죠. 부의 상징이 아파트 평수하고 집에 오디오가 얼마나 비싼 게 있느냐. 그래갖고 인켈이나 뭐 태광이나 아남이나 파이오니아나 롯데 파이오니아나 세트를 갖고 몇백만 원짜리 많이 팔았죠. 옛날에 그 적은 돈 아니었거든요. 80년대 90년대 몇백만 원이면은 정말로, 제가 90년대 초에부터 초급장교를 했지만은 그 당시에도 한 달 월급 30몇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병사 월급 병장이 10,000몇천 원 받고 그럴 때였는데, 이제 오디오가 부의 척도는 아니죠. 단순히 취미생활이고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되게 비싸죠. 비싼 것들 뭐 하이엔드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오디오들 뜯어보면 솔직히 부품값은 제가 생각하기엔 100만 원 돈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이런 전자부품 내용물들은 껍데기가 비싸서 그렇지 재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노안해갖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돋보기 써가면서 이거 하는 만지는 것도 재미잖아요. 이 엄혹한 코로나 시대에 집에 갇혀갖고 이런 거라도 만지작거리고 있을 수 있을 만한 재미가 있다는 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재미로 일환으로 생각하셔야지 이거를 확대해셔갖고 뭐 저보다 오디오에 대한 지식들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또 전문적으로 리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재미로 봐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재미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행복한 거지. 이게 뭐 앰프 21,000원 주고 사갖고 41,000원 주고 개조하고 있는 것도 참 웃긴 일이지만 재미입니다. 재미. 예. 이게 뭐 2만원짜리 개조해서 100만원짜리가 됐느니 말았니, 이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100만원짜리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좋고 내가 재밌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데 취미가 있으신 분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뭐 스피커 하나 달린 블루투스 스피커도 지금 뭐 해외 직구하더라도 한 30만원 40만원 줘야 되고요. 그 들어보면은 솔직한 얘기로 얘만 못합니다. 얘만 못하고요. 요즘에 나오는 오디오들 좋은 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요새 오디오를 안 사본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인켈 허접한 거 뭐 테마나 이런 거 말고요. 허접한 거 100만원짜리 앰프 그때 신제품가 100만원짜리 나온 거보다는 얘가 훨씬 낫고요. 외국산 들어온 것들 중에도 지금 중고가 한 2, 30만원 되는 앰프들, 그런 것 중에 일부 가성비가 좋은 앰프를 제외하고는 아마 이만한 소리 낼 수 있는 게 그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개조를 5만원, 6만원 들은 거죠. 6만원에 딱 만지작거리기 딱 좋은 사이즈에 만지작거리기 딱 좋은 정도의 설계를 가진 앰프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 이 정도 장난감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뭐 재밌는 거죠. 이런 재미를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요즘에. 그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저기는 더 이상 그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시도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너무 여기에 집착하셔갖고 이게 몇백만 원짜리 가치가 되느니 마느니 그런 거 논할 것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도 하는 놈도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